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먼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앞두고 상당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시기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독대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동훈 대표 발언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원론적인 의사 표현이고 또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이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흐름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응을 해서 저희는 다른 해법을 모색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해법 중에 뭐 사과도 있고 뭐 특별검찰관실 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김 여사의 활동을 조금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약속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상황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 그런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 여기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좀 빨리 나와야 하고 그 결과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곁들여진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사표시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대 전에 대통령에게 해야 될 말들을 미리 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이 워낙 말이 많으시고 둘이 독대를 했을 때 말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밑장을 깔고 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논란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에서 좀 불쾌해하면서 독대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다음에 재독대까지 만찬 이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독대에 대해서는 뭉개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면이 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독대 전에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말들, 김건희 여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터뷰보다는 직접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게 감히 아무도 말을 못했던 두 가지. 첫 번째, 김건희 여사의 너무 왕성한 활동. 대선 때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허위 경력 사과 기억하실 겁니다. 조용히 아내 역할만 하겠다. 그 약속만 지키시면 된다. 굉장히 뼈아픈 말이거든요. 두 번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 주가 조작 주포들과 너무나 많은 연관성과 서로 간에 연락을 한 부분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여당 대표로서 또 검사 출신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기소라고 읽혀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을 준비하셔라 라고 미리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라고 언급한 것,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기소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친한계에서도 기소를 해야 특검법에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의중은 기소 쪽에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당장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냐,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한 대표가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기소냐 불기소냐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소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아무리 법조 전문가를 하더라도 검찰 조서를 다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론 재판이냐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할 만한 결과 그리고 거기에 곁들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불기소 여부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느냐. 거의 뭐 4년 정도 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기소를
불기소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저희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 이것은 뭐 단순히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는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과하다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 때 그럼 왜 안 했느냐.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박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똑같은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때 했었던 발언의 궤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이 꼭 기소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친윤계에서는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아니다라고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행간을 읽어보면 그러면 검찰하고 똑같은 입장을 얘기하겠죠. 굳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러면 그게 불기소일지 기소일지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건 지금 검찰이 명품백을 무혐의 하는 것조차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른 증거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또한 불기소 처분한다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이 본인도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처지가 됐을 때 검찰이 그렇게 나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론재판에 대한 친윤의 반격은 어차피 여전히 용산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친윤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박대출 의원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분열을 우려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악몽이 되살아난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겠냐. 옆집 이재명 대표만 웃는다. 머릿속에 국민이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집권 여당이 머릿속에 국민을 담아놔야 되는데 모든 행위들을 이재명 대표가 좋을지 이재명 대표가 싫을지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낫습니다. 국민이 설득, 납득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 차라리 이런 주장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지금 박대출 의원 얘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악몽이 되살아난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겠느냐. 이재명 대표만 웃는다. 이렇게 분열을 우려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박대출 의원께서 이제 의정 경험이 많으시고 여러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박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저희가 분열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하실 또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르고요.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여론의 어떤 지탄을 받는 상황만큼은 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네. 이것을 마치 당과 용산 대통령실 간의 갈등으로 자꾸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뭔가 중립적인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서로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독대를 하기로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 먼저 네. 독대 날짜는 그렇다면 언제쯤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날짜는 언제쯤으로 좀 얘기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거듭된 독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용한 배경 당에서는 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날짜는 뭐 재보궐선거 이후라고 하니까 재보궐선거 16일이 수요일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직까지 뭐 정해졌다 날짜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 대통령께서 이제 막 이제 귀국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일 텐데 뭐 그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독대를 수용하느냐?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독대를 안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고 이제 독대를 하자, 그 시기를 보자라는 입장이 용산에서 나왔었는데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던 3개의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 과정, 그래서 다 부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쪽 108표의 반대표가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4표 정도가 부족했잖아요. 네. 그럼 이탈표라고 정의를 하겠는데 그 4표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좀 용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변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언론 보도들이 김건희 여사에 집중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론의 흐름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 결과도 나오고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재보궐선거 직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고 두 분께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 아마 이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수용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기감이지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4표의 이탈이 있었고요. 그게 쭉 1년의 흐름 속에서 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상하리 많지 4표 정도가 늘 상수로 네.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재발의하고 다시 거부를 하고 다음에 재의결이 됐을 때 8표 이탈이 있으려면 4표만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위기감. 그리고 최근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동훈 지금 대표 당시 후보를 망가뜨리려고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했던 부분들. 그 이면에는 친윤과 그 또 배경에는 용산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그다음 명태균 씨의 휘몰아치는 광풍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라고까지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뒤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 공천 개입.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여당 대표가 수습해야 될 상당 부분의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저번 독대 2번은 한동훈 대표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국에는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됐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분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좀 좋은 상황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독대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두 분의 분석은 들어봤고 그렇다면 독대 자리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과연 이 문제를 건의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과연 건의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독대 자리에 올라간다고 봐야 될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건의하는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수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의료개혁 관련한 부분 거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두 분이 당연히 논의를 하실 걸로 보고요. 네. 국회 상황, 즉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여러 이 특검법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될까?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도 당연히 의제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검법 대신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법이란 게 무엇이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어떤 합의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대화가 있어야 할 걸로 보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 그것과 연유해서 보면은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좀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신 가운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변화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많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를 수용했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독대하실 거다, 독대하면 뭔가 또 만찬하면 결과가 나올 거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걸 맞추지 못했는데 이번에 독대하시면은 국민들께서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신하는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됐든 그 해법을 한동훈 대표가 독대 자리에 들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몇 마디 지금 발언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검찰 수사 관련한 의견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활동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민심을 전해야 하는 당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전해야 될 부분
거기에 따른 본인의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윤 대통령께서 잘 수용하시리라고 보고 결국 결과는 두 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텐데 어쨌든 그 결과 또한 민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독대 자리에 오를 것인지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신할 수 있는 해법들을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해법들을 제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료 대란에 방점을 찍는다면 첫 번째 독대는 의료 대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첫 번째로 올라올 공산이 크죠. 그리고 의료 대란 얘기를 할 것인데 김건희 여사 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윤한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네. 모든 윤한 갈등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정감사도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 자체가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라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 독대를 16일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냐면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이 수위가 높아지고 예를 들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심기가 좀 상하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어떤 심정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상이라면 만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강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가기 전에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달라. 그러면 조금 해결 방안들을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강한 부분들로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준의 여러 가지의 책임 소재를 너무 피하지만 말고 받아라.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로 끝내자. 한동훈 대표께서 사과로 좀 이해해 주시오. 근데 우리는 사과 정도가 최선의 어떤 방점이겠다. 저는 그 안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독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나마 대통령께서 그래 들을 생각은 있다라는 점으로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독대 수용 여부, 날짜가 정해지는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소식이 전해지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독대 자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가 진작에 끝났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정치를 해보니까 말로써 정치는 업을 쌓는다라는 거를 요즘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본인이 법무장관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발언은 아니었죠. 심지어는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쟁화하는 특검이다라고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또 국민들한테 입장을 사과의 말을 밝힐 시간이 있겠으나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말은 좀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전체적인 부분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해달라. 그러려면 이거 정도는 제가 제안 드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뭐 해법을 제시하러 가는 것이지 따지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 예, 그래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자초한 것이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있었으면은 기소든 불기소든 나왔겠느냐.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이미 얘기를 했고요. 특검법을 자초한 게 아니라 특검법을 만들어서 정쟁용으로 압박하는 민주당 행태가 계속 반복됐다 이렇게 봐야죠. 검찰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특검법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왜 만들었고 특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쟁용으로만 썼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는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여야 간 친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 사흘 만인 어제까지 야당 주도로 6건의 동행명령권이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이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다수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배경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겠죠.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이 국회를 입법부를 상권 분립을 인정하는 정부인가? 라는 시간으로 한 2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특히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법정에서도요. 법정 모독죄가 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듯이 국회도 국회 무시, 모욕에 대해서는 동행명령권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함부로 어떤 의혹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 그리고 청문회 앞에서 밝혀야 될 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라고 보는 것이 남발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 모욕의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5년 가까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 5년 동안 각종 뭐 국정감사라든지 청문회 등을 남발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여왔던 행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었고 증인 불러놓고서 자기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우리 그냥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들을 남발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증인들이 나가서 증언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행태들, 거친 행태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두려움부터 앞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국회 권위를 앞세우기 전에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품격을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자연스럽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야 제도에 맞는 그런 국정감사, 청문회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